안녕하십니까. 가상의 실용용 2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가상현실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살펴봤었죠. 단순한 이렇게 들여다보는 기술에서 이제 가상 공간 속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손을 대신하는 기술들, 그다음에 우리 몸이 가상 공간에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런 발전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들이 내놓은 그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죠. 그런 제품들 중에 뭐 트레드밀이라든지 HMD도 또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발전했는데 크게는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발전을 했죠. 먼저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스마트폰 형 VR 장치와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필요 없는 독립된 장치. 대표적인 게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오큘러스 퀘스트 2는 케이블 연결하면 이제 PC형 즉 고급 VR 장치로 또 바뀌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말한 이 PC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바이브라고 하는 제품이 좀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B2C용으로 주로 이 독립형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교육용으로는 스마트폰 활용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브 같은 이런 PC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산업 현장이나 이런 이제 전문성을 가진 쪽에 또 많이 또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개의 구성으로 나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이제 장치들에 우리가 가상현실 콘텐츠를 어떻게 이제 제작하는지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죠. 먼저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현실 세계를 직접 촬영해서 가상 공간 속에서 우리가 실제 그 가보지 못하는 곳을 여행하듯이 가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을 통해서 3D 기반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는 저희가 유니티라고 하는 게임 엔진을 통해서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하는 기술을 배워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앞서 유니티에 대한 특징, 어떤 장점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티 개발 환경을 구축을 했었죠. 유니티 허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버전을 설치를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9.1.5 버전을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 SDK들이 버전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할 거는 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 그 카드보드 그를 이용해서 수업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된 버전을 설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유니티마다 이제 버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허브를 먼저 설치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라이센스 등록이나 이제 우리 계정 등록을 했었는데, 우리 수업 전에 학교에서는 항상 이렇게 위에 아이콘을 클릭해서 로그아웃 하신 다음에 학습 퇴실을 하시고 또 시작할 때는 또 로그인을 해서 자기 계정으로 실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니티 허브를 실행하면 이렇게 프로젝트 탭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프로젝트 했던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프로젝트마다 이렇게 유니티 버전을 뭘 사용했는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상단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세로 형성 있죠. 그 옆에 하살표를 누르면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버전 선택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2D가 아닌 3D로 선택을 하셔야겠죠. 자, 우리 그 가상현실 공간은 3D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D 아이콘을 템플릿을 선택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할 텐데, 먼저 폴더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C 드라이브가 있을 테니까 C 드라이브에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유니티 프로젝트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드셔서 여기에다가
프로젝트를 저장할 텐데요. 저는 D 드라이브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D 드라이브가 있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C에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좀 다시 아까 좀 전에 그 창에서 우측에 이 저장 위치 옆에 보시면 점점점 아이콘 있죠. 자, 클릭하시고 저는 D 드라이브에 유니티 프로젝트를 지정합니다. 여러분은 C 드라이브에 유니티 프로젝트가 되겠죠. 자, 셀렉트 하시면 여기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여러분들은 이제 KIT 학번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의 학번을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의 프로젝트는 가능한 손대지 않도록 합니다. 자, 생성을 눌러주시고요. 자, 생성하면 이제 유니티가 이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 그 폴더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 학번으로 된 KIT 학번 폴더가 생겼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폴더와 파일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다음에 실습할 때 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환경이 나타났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디폴트 화면일 거예요. 처음 우리가 설치하게 되면 이미 이제 뭐 세팅을 했던 학생도 있을 테지만, 자, 그럼 이 환경에서 우리가 레이아웃 환경을 좀 바꿔봤는데, 우측 상단에 디폴트에 우리 2x3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뷰에 옆에 보시면 삼선 메뉴 있죠. 여기에서 원 컬럼을 눌러서 이렇게 한 개로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 제가 방송국을 비유를 했었는데 이 개발 환경을 씬이라고 되어 있는 이 창이 우리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이 무대에 지금 조명과 그 다음에 카메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은 아래쪽에 게임 뷰라고 하는 창에서 나타나는데, 자, 여기는 2D 화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 뷰가 우리가 실행할 때만 보는 거니까 이 게임 뷰를 씬뷰 탭 옆에 이렇게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씬뷰로 돌아옵니다. 그럼 넓게 우리가 무대를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중간 벽에 마우스를 올려서 이렇게 쭉 끌어다가 우측으로 밀어주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라키 뷰 같은 경우에는 이 씬뷰에 동작하고 있는 카메라와 라이트에 대한 이런 리스트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뷰는 우리 소품실과 대기실을 비유를 했었는데 여기 에다가 우리가 그 여러 가지들을 배치해 놓고 필요한 것들을 무대로 옮기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샘플 씬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이거는 현재 보고 있는 이 무대를 촬영하는 하나의 영화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샘플 씬이 보통 뭐 메인 씬 또는 이제 뭐 스테이지 1 뭐 이런 식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그 인스펙트 뷰라고 하는 거는 여기 하이라키 뷰에 오브젝트 하나 선택해 보면 이렇게 그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이 정보들 중에 이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죠. 이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가 무대의 어떤 위치, 포지션, 그 다음 어떤 방향, 로테이션, 그 다음 어떤 크기, 스케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XYZ라는 값을 쓰죠. 그래서 3차원 값을 쓰는데 유니티는 이렇게 왼손 좌표기에 그래서 손가락 3개를 이용해서 손등을 제 쪽으로 몸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엄지가 X,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이 Y, 그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Z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값을 관리를 한다. 네, 여기 보시면 그래프 이 화살표의 색깔을 보시면 방향이 이렇게 될 텐데 자, 카메라 돌려보면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보는 방향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 파란색이 치트가 되고 저기 빨간색부터 할게요. 빨간색이 X, 그 다음에 녹색이 Y, 그 다음에 파란색이 Z 이렇게 됩니다. 손가락 이렇게 펼쳐보면 자,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항상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쭉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니티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툴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툴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그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핸드 툴.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이동해서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제 카메라와 조명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화면을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그 무브 툴이라는 게 있죠. 무브 툴은 이 XYZ 툴에서 특정 오브젝트의 위치를 옮겨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회전 툴은 이렇게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크기는 우리가 물체가 있으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특정 축을 통해서 우리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죠? 자, 그러한 값들은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트랜스폼에 여기 XYZ 값을 직접 수정할 수가 있다. 예, 이렇게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 입력했다면 기어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서 리셋을 눌러주면 다시 초기화되기도 합니다. 네. 자, 큐브를 지워주시고 자, 다시 우리 PPT 화면으로 와서 오늘 수업 이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준비를 이제 했죠. 자, 그러면 이제 바닥 재질을 입히기, 텍스트 노멀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하고 그다음에 벽 만들기 과정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만들기는 좀 전에 우리가 같이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닥 만들기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처럼 뭐 우리 그 PPT 강의 자료에는 뭐 유니티나 이렇게 용어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두 반이 같이 쓰다 보니까 한 대 컴퓨터로 두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꼭 학번을 입력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하겠습니다. KIT 학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번에는 3D 오브젝트 메뉴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바닥을 만들어 볼 겁니다. 가상 공간 속에서 이제 바닥을 만들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를 통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하이라키 뷰에서 빈 공간에 이렇게 마우스의 우측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3D 오브젝트의 플랜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실습 화면에서 우리 하이라키 뷰 우측 버튼 빈 공간에서 하셔야 됩니다. 빈 공간에 우측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쭉 뜨죠. 그 중에서 3D 오브젝트의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이걸 이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닥에 넓은 땅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화면 뭐 방향은 여러분들 보시는 방향에서 맞게 좀 돌려볼게요. 네. 아마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자, 뭐 방향은 언제든지 이렇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방향 감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땅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 땅에 잘 보시면 우리 여기 눈금이 있죠. 눈금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유니티에서는 이런 눈금이 우리가 1m라고 합니다. 1m 평균적으로. 자, 정확한 수치는 알기 어렵지만은 대략 그 현실 세계에서 1m라고 보고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언리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이 1이라고 하는 기준이 보통 1cm라고 이제 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진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땅이 지금 보시면 포지션 값이 이렇게 저는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이 포지션 값을 초기화시켜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어 박스, 여기 기어 아이콘을 눌러서 리셋 버튼을 꼭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0,0에 배치가 됐는데 즉 스케일이 보시면 111 돼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이런 3D에서는요, 그 1이라고 하는 기준이, 누군가가 이렇게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그 크기를 우리는 기준을 1로 잡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엔진마다 그 1이라고 하는 기준이 1cm 또는 뭐 1m, 이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준 잡기가
그 어렵죠. 그래서 하나의 자기만의 어떤 표준을 좀 세워야 되는데, 자, 우리는 그 1이라고 하는 기준이 아까 유니티에서는 이제 1cm라고 1m라고 했죠. 자, 그럼 1m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근데 이 1이라고 하는 스케일은 우리 플랜이 지금 칸을 보면 이렇게 여러 칸이 있죠. 10칸입니다, 총. 그래서 총 10m, 예, 10m를 차지하는 땅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10m 땅은 우리가 실습하는데 다소 공간이 좀 작기 때문에 조금 더 땅을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크기 조절할 때 이 스케일의 수치를 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크기 조절을 할 때 우리 이렇게 공간의 이 좌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어, 지면을 이렇게 넓힐 거기 때문에 이 지면이 그 좌표가 어디와 맞물리는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을 딱 펼쳐보면 땅과 마주치는 면이 X하고 Z가 이렇게 지면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죠. 자, Y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높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하 좌우에 대한 개념을 꼭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땅을 넓히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X축과 Z축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땅을 50m로 이제 넓혀 보고자 하는데 지금 스케일 1이 플랜 같은 경우에는 10m라고 좀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50m로 넓히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x와 z 값을 5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먼저 항상 이게 플랜이 선택이 내가 그 추정하고자 하는 오브젝트가 꼭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이라키 뷰에 플랜을 꼭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트 뷰에 스케일에서 x 값을 5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입력하자마자 굉장히 땅이 커졌죠. 그 다음에 z 값을 또 5로 입력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넓은 땅이 하나 생겼어요. 자, 여기서 화면이 시야에 다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스크롤을 마우스 가운데 있는 스크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을 넓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보던 것처럼 지금 눈금은 어떻게 됐죠? 눈금도 스크롤하면서 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눈금 가지고 이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크기는 플랜이 스케일 1이라고 하는 기준이 10m였기 때문에 오랬기 때문에 얘는 지금 50m가 됐다. 네. 생각보다 큰 땅입니다. 실제 카메라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땅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50m 곱하기 50m짜리 땅을 하나 이제 받게 되셨고요. 여기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 사용할 이제 바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모양들이 제공되는데요. 아까 좀 전에 하이라키 뷰에서 우측 버튼 누르니까 3D 오브젝트 안에 플랜 말고도 여러 가지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모양들을 가지고 우리가 화면을 꾸미게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만들어진 화면을 보면 이렇게 하얀색 바닥이다 보니까 되게 밋밋하죠. 실제 그 바닥이라 하면 뭐 타일이나 여러 가지 그 재질로 해서 이렇게 좀 꾸며져야 되는데 이렇게 흰색으로 두기에는 이쁘지도 않고 바닥 같은 느낌도 안 들죠. 자, 그래서 우리 이어서 이 바닥을 꾸미는 과정은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한번 같이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 참, 우리 그 바닥 이름부터 한번 바꿔볼까요? 네. 자, 이름이 지금 플래니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실습 화면으로 가서 우리 이렇게 플로우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름 바꿀 때는 자, F2 키나 아니면 한 번 더 살짝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름 바꿔주고